정보철 형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 데이터베이스 구축 쪽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쪽 나오는 것들, 자주 출제되는 것들, 뭐 트랜잭션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출제되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자, 로킹 단위 이런 것들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나오는 것들은 맞춰가지고 우리 3과목에서도 고득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과목하고 2과목하고 3과목은 고득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4과목하고 5과목하고 조금 점수가 좀 낮아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탁탁 떨어지게 나오는 1과목,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꼭 고득점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쪽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트랜잭션의 특징은 이게 나오잖아. 첫 번째부터 트랜잭션의 특징 해가지고 처음에 원자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일관성, 그리고 격리성, 독립성, 그리고 영속성 이렇게 네 가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암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트랜잭션의 연산은 모두 실행되거나 모두 실행되지 않아야 된다. 자, 모두 실행되거나 라고 하는 거는 커밋 관련된 명령이고 커밋에 관련된 명령이고, 자, 모두 실행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롤백 관련된 명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커밋하고 롤백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어토미시티. 그래서 얘는 원자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어토미시티가 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의 특징 4가지,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격리성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영속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원자성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의 결과는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커밋하고 롤백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일관성, 트랜잭션 이후에 이런 데이터들이 일관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일관성. 독립성, 격리성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되고 있을 때 다른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독립성, 격리성이에요. 자, 그리고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히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게 영속성이다. 요거 네 가지는 너무너무 잘 나와. 별표를 무려 5만 개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생성, 읽기, 갱신, 삭제 연산으로 프로세스와 테이블 간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것은, 자, 일단 매트릭스를 만든대요. 자, 매트릭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생성, 읽기, 갱신, 삭제 이런 연산을 프로세스와 테이블 간에 이런 매트릭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클러드 매트릭스예요. 클러드 매트릭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클러드 매트릭스가 된다. 자, 클러드 매트릭스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표를 만드냐? 자, 여기에는 업무가 들어가는 거지. 자, 업무가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에는 뭐 테이블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테이블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 회원 테이블이다. 회원 테이블이고, 여기는 상품 테이블이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회원 가입을 할 거예요. 자, 회원 가입이라는 업무, 회원 가입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이 프로세스가 어떤 테이블에 영향을 주느냐? 회원 쪽에 크리에이트가 되겠지. 하나가 생성이 되는 크리에이트가 되겠지.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주문을 할 거예요. 자, 주문을 하게 되면은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정보를 일단 읽어야 되겠죠. 자, 읽고, 그리고 상품도 읽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주문이 있으면은 주문 정보에 크리에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CRUD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업무별로 테이블에 어떤 생성, 읽기, 갱신, 삭제 이런 연산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표 형태로 만든 거를 보고 클러드 매트릭스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클러드 분석이 되는 거라.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정교화된 엔티티, 속성, 관계를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중복,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은, 자, 여기 뭐 나왔어요? 성능 향상이 나왔어요. 성능 향상. 뭔가 정교화해가지고 예쁘게 잘라놨단 말이에요. 예쁘게 조각조각 내서 잘라놨을 때는 어떤 연산이 발생을 한다? 조인이라는 연산이 발생을 한다. 자, 조인이라고 하는 연산은 곱하기 연산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0은 얼마 안 되지만은 1억 곱하기 1억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연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해요. 인덱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파티션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다 안 되면은 결국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반정교화를 하게 된다. 반정교화, 역정교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반정교화가 되는 거죠. 뭐 인덱스 정교 이런 건 하지도 않고 집단화, 머징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몰라. 집단화 같은 거 하지도 않아. 3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반정교화에 대해 쓰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성능 향상이 안 들어가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반정교화이다. 자, 반정교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정교화 후 성능 향상, 개발 편의성 등을 위해 정교화 기법에 위배된 의도적인 수행 기법을 반정교화라고 한다. 자, 정교화를 수행하는 이유는 이상현상, 어노멀리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삽입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삭제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갱신 이상이라든지 이런 이상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보다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일단 이런 이상현상은 없어. 근데 들어갔더니 10초씩 걸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교화 기법에 위배된 것들을 하게 되는 게 반정교화가 되는 거다. 자, 테이블을 분할한다든지 중복한다든지 컬럼을 중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정교화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만약에 회원이라는 데가 있고 자, 회원에 있고 회원 테이블이 있고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에는 아이디 있고 이름이라는 게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회원이 상품을 주문을 할 거 아니라 그럼 주문하게 되면은 이 회원의 아이디 누가 그 상품을 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아이디 회원의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문의 아이디라는 게 있겠죠. 주문의 아이디라는 게 있고 등등등등등등 뭐 얼마를 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잘게 쪼갰단 말이야. 중복된 게 없어. 물론 얘는 기본 기속성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야 되지만은 다른 것들 중복된 게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문을 보려고 했을 때 이 회원의 이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름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원하고 주문이라는 테이블을 뭐를 해야 된다? 조인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 근데 회원이 1억 명이고 주문이 한 2억 개가 들어와 있어. 그럼 1억 곱하기 2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오겠죠. 여기 맨날 이름을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이름이라는 거를 그냥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중복해버리는 거예요. 중복을, 네임을. 그러면은 얘만 검색하면 되잖아. 얘만. 어? 얘는 둘이 조인 안 시켜도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1억 곱하기 2억이 아니라 그냥 2억 개에서만 빼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능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쓸 때 쓰는 게 반정교화예요. 반정교화. 자,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반정교화 잘 나오고. 학생 테이블을 생성한 후 성별 필드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려고 한다. 이에 적합한 SQL 명령은 학생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학생이라는 그런 테이블 구조를 만든 거지. 자,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름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번호도 들어가 있고 학생 번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어? 성별이라는 필드가 누락되어 있대. 그럼 이 구조를 바꿔야 될 거 아니라 자, 이 구조에다가 성별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구조를 변경할 때 뭐를 쓴다? 알터라는 걸 쓴다. 알터라는 걸.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알터가 되는 거지. 자, 우리는 여기서 DML 상암 DMC를 알아야 되겠죠. 상암 DMC가 있는데 앞뒤에다가 DL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DL. 자, 이렇게 해서 DD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정의어예요. 그래서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create, alter, drop 이런 것들, truncate 이런 것들 구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DDL문이 되는 거고 DML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에 대해서 넣고 빼고 데이터를 넣고 빼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 그래서 insert, update, select, delete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DML문이고 DCL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랭귀지예요. 그래서 제어예요. 제어. 그래서 권한을 주는 그랜트라든지 권한을 뺏는 리보크라든지 아니면은 커밋이라든지 롤백이라든지 세이브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DCL문이 되는 거다. 상암 DMC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각각 뭐가 들어가는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얘 틀리면은 물어 뜯을겨. 진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뭐 좀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물어 뜯는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신고하시면 안 돼요. 자, 정교화의 필요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게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가지고 잘게 쪼개는 게 정교화라는 작업이다. 자,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한다. 이상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 중복 데이터의 활성화이다. 정교화라는 건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중복을 없애려고 하는 거라. 근데 지금 중복 데이터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정교화에선 중복을 없애는 건데.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수정 삭제 시 이상 현상, 어노멀리 현상의 최소화이다. 자, 그리고 테이블 불일치 위험의 최소화이다. 자, 이런 것들 다 맞는데 중복 데이터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반정교화에서 하는 거죠. 반정교화에서.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개체관계 모델의 ER 다이어그램에 사용되는 기호와 그 의미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겠죠? 시험 나오니까 이거 실기에도 나와. 실기에서 처음에 개논문이라고 써요. 개논문. 그래서 개념 설계라는 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개념 설계라는 걸 진행하고 그 다음에 논리 설계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된다. 자, 개념 설계에서는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지. 다 끄집어내요. 너 뭘 만들 거니 해가지고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쇼핑몰 만들 거니 회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상품도 있어야 되는 거고 주문도 있어야 되는 거고 게시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게시판 안에는 뭐뭐뭐뭐 있어야 되는 거고 회원에는 뭐뭐뭐뭐 있어야 되는 거고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요것들을 가지고 예쁜 ER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ER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논리 설계에서는 뭐를 하게 되냐면은 정규화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돼요. 예쁘게 쪼개놓는 거예요. 예쁘게. 얘는 막 중복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규화 작업을 하면서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라는 걸 설계하게 돼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자, 그리고 물리 설계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실제로 그 특정 DBMS에 넣거든요. 특정 DBMS라고 하는 거는 오라클이라든지 MySQL이라든지 이런 특정 DBMS에 맞게 요것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에다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지. 자, 구조를 만든 다음에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반정규화라는 거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반정교화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건다든지 아니면은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파티션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안 되면 이런 것도 다 물리 설계에서 하는 거예요. 자, 물리 설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다 안 되면은 반정교화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개, 논, 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처음에 만드는 ER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그래서 회원이라는 어떤 객체가 있으면은 이 객체에는 뭐 아이디라는 속성도 있고 패스워드라는 속성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자, 그리고 회원이 상품이라는 어떤 객체를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문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겠지. 자,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걸 보고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이거 하다 여기까지 나왔어. 자, 사각형. 개체 타입이 되는 거죠. 어떤 회원이라는 개체이냐, 상품이라는 개체이냐. 자, 그리고 삼각형, 속성. 내 여기서 삼각형을 그린 적 있나? 없잖아요.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글뱅이로 표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아니라 동글뱅이가 되는 거죠. 동글뱅이.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선. 개체 타입과 속성을 연결한다. 자, 그리고 마름모는 아까 관계 타입이었죠. 아까 주문을 했으니까 이런 관계 타입을 표시를 한다. 요것도 2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고 3과목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SQL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업데이트문이죠. 업데이트문.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회원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야. 그리고 어떤 항목들을 바꿀 거야. 자, 여기에 들어갈 거는 셋이지, 셋. 업데이트 셋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셋이.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업데이트 셋이 된다. 그래서 웨어 조건 줘가지고 회원 번호가 N4인 거를 전화번호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오케이? 업데이트 셋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셋이 되는 거라.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 유일성은 만족시키지만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키는 얘는 외워야지. 슈퍼키야, 슈퍼키. 얘는 슈퍼키밖에 없다. 자, 나머지 것들 후보키라든지 기본키라든지 외래키는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도 만족시키고 자, 그리고 최소성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 자, 후보키, 기본키, 그리고 대체키까지는 요거는 유일성하고 최소성을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슈퍼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은 만족시키지만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게 슈퍼키가 되는 거죠. 외래키 같은 경우에는 참조하고 있는 키. 이걸 보고 외래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유일성하고 최소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봤을 때 어떤 한 명을 특정하고 싶어요. 이 학번이 100번인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특정하고 싶어. 그러면은 학번이라는 건 기본 키로 되어 있으니까 100번이다.
학번은 중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학번은 중복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하나의 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로 중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하나의 키가 되는 거야. 학번을 가지고 100번이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어요. 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리고 학번하고 성명을 묶어서 100번의 홍길동이다. 요것들을 그냥 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학번하고 성명, 100번의 홍길동을 가지고 이 홍길동을 특정할 수가 있죠. 그럼 얘도 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번하고 학과, 학번, 100번하고 전기과하고 묶어가지고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잖아. 학번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키를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학번 성명학과, 학번, 100번을 가지고 홍길동을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하나의 키를 만들 수가 있어. 특정할 수 있잖아, 홍길동을. 주민등록번호하고 학번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학번하고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키를 만들 수가 있어. 키는 그 사람만 특정할 수 있으면 돼. 이걸 보고 그냥 키라고 하는 거고 특정할 수 있는 사람, 특정할 수 있는 거를 보고 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유일성이라는 게 뭐고 최소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특정할 수 있잖아. 학번을 가지고도 특정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특정할 수 있고 학번과 성명을 묶어가지고 특정할 수 있고 학번과 학과를 묶어서 특정할 수 있고 다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유일성을 만족하는 거예요.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나이다 라는 거를 특정하는 거고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성은 쓸데없는 것들. 그러니까 학번하고 성명하고 성명 필요 없잖아. 성명이라는 거 없어도 학번만 가지고도 한 사람을 특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번만 가지고 특정할 수 있는데 학과라는 게 쓸데없이 들어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학번만 가지고 특정할 수 있는데 성명이라는 거 학과라는 거하고 괜히 들어갔잖아. 얘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나 학과 둘 중에 하나에 있으면 되는데 둘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얘는 최소성에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최소성. 자,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식별할 수 있는 키는 최소 작아야 된다라는 거지. 작아야 된다라는 거. 학번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렇게 유일성도 만족하면서 최소성도 만족해야 된다. 오케이?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거 넣지 말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원주회사는 이응직 하면 되는 거지. 원주회사는 잘생긴 이응직, 잘생긴 괜히 들어갔잖아. 이런 것들은 최소성에 만족을 못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유일성하고 최소성이다. 자, 키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키는 조합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것들 전부 다 그걸 슈퍼키라고 하는 거고 이 슈퍼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은 만족시키지만 최소성이라는 거는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 자, 이걸 보고 슈퍼키라고 하는 거예요. 얘만이래, 얘만. 자, 나머지는 뭐 후보키라는 게 있어요. 자, 후보키라고 하는 거는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키 외에 나머지를 대체키라고 하는 거예요. 후보키 안에 기본키가 있는 거고 기본키 외에 나머지 후보키들을 대체키라고 한다. 자, 요 후보키하고 기본키하고 대체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최소성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DBA가 사용자 파크에게 테이블 스튜던트의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SQL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다음에 주어진 SQL문의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자,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이래요. 갱신할 수 있는 권한.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은 업데이트가 되겠죠.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권한을 줄 거예요. 업데이트라는 권한을 누구한테? 파크한테 줄 거예요. 투 파크한테 줄 거지. 그래서 뭔가 권한을 주는 거는 그랜트가 되는 거죠. 권한을 회수할 때는 리보크가 되는 거고 그랜트 하게 되는데 어떤 권한을 줄 거냐? 기억에 들어갈 거 어떤 권한을 줄 거냐? 업데이트라는 권한을 줄 거예요. 자, 여기에는 업데이트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어떤 테이블에다가 여기에 들어갈 거는 on이 되는 거지. on.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권한을 줄 거야. 업데이트라는 권한을 줄 건데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하니까 on이 되는 거지.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누구에게, to 파크에게 이런 식으로 영어 영문법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권한을 줄 건지 그랜트 권한이 되는 거고 테이블에 대해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누구에게, to 파크에게
요 to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 on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요것도 나올 수 있으니 요거 두 개 치면 되게 헷갈리죠. 요거 두 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실기에서 나오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문제지. 기가 막힌 문제.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권한을 허가할 때 그랜트 한 다음에 여기엔 권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권한이. 그래서 업데이트라든지 셀렉트라든지 딜리트라든지 인서트라든지 이런 권한이 들어가는 거고 on 어떤 객체에게 어떤 테이블에게 to 누구한테 오케이? 자, 그리고 with grant option이라는 거 있어요. with grant option 요거 가로치고 나올 수 있어. 얘는 실기에서 가로치고 나올 수 있어. 필기도 물론 나올 수 있고 with grant option을 주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권한을 줬어요. 누구한테? A라는 사용자한테 권한을 줬어. 근데 이 A라는 사용자가 DBA가 A한테 줬고 DBA가 A한테 이렇게 권한을 줬고 A가 B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자, 그리고 A가 또 C라는 사람한테 줬어. with grant 옵션을 쓰게 되면은 만약에 DBA가 A로부터 권한을 뺏어버렸어. 그러면은 얘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with grant 옵션이라고 하는 거다. 자, 리보크 할 때는 권한을 뺏을 때는 리보크 한 다음에 권한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권한 리스트 아까 그 권한 그리고 on 어떤 테이블로부터 어떤 객체로부터 from 누구에게 이게 from이에요. 여기 from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거고 누구로부터 뺏는 거니까 여기는 to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from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거 진짜 헷갈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서 실기에서 이거 나오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틀릴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오케이? to 누구한테 주는 거니까 권한을 from 누구에게서 뺏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 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계 대수라는 게 있고 관계 해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관계 해석은 뭐 나올 거 없어. 그냥 걔 같은 경우에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인 언어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자, 주어진 릴레이션 조작을 위한 연산의 집합이다. 연산들을 집합을 시킨 거죠. 순수관계 연산자가 있고 집합관계 연산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값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 그걸 보고 관계 대수라고 한다. 자, 일반 집합 연산과 순수관계 연산으로 구분을 한다. 맞죠? 자, 지리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연산의 순서를 명시한다. 셀렉트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연산해가지고 어떤 값을 가지고 오고 조인도 하고 이런 것들 디비전 연산도 하고 이런 순서를 명시한다. 이것도 맞고. 자,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하는 비절차적인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얘는 절차적 방법이에요. 관계 대수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방법이에요. 절차적으로 뭔가 그것들을 절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관계 얘는 해석이 되는 거지. 비절차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관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라.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는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는 이그지스트 해가지고 얘는 서브 쿼리가 되는 거죠. 서브 쿼리가. 그러면은 이런 서브 쿼리가 나왔을 때는 안에 있는 거 먼저 뽑아내는 거야. 안에 있는 거 먼저 뽑았을 때 셀렉트 학번, 프롬 학생.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학번을 가지고 올 건데 조건을 보니까 학생의 학번이 여기 있는 학생의 학번이 성적의 학번하고 똑같다. 지금 여기에 있는 성적의 학번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and 학생점 학과가 여기 있는 학생점 학과가 in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전산과하고 전기과 이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nd 학생의 주소가 경기도인 거. 자, 그러면 학과가 전산하고 전기 그리고 주소가 경기인 거를 일단 뽑아야지. 학생의 학과가 전산하고 전기였죠. 자, 전산하고 전기 그리고 전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거하고 자, 그리고 요거하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거를 뽑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자, 이렇게 뽑았을 때 하나가 더 있었죠. 조건이 주소가 경기인 거. 자, 경기인 거라고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전산하고 전기이면서 경기인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2000번하고 4000번이라 자, 2000번하고 자, 그리고 4000번.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아까 뭐를 가지고 왔었죠? 학번이라는 걸 가지고 왔잖아. 그죠? 학번이라는 걸 가지고 왔으니까 2000이라는 거하고 400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다 빼버리고 여기가 2000이고 자, 그리고 4000이잖아. 그러면은 이그지스트라는 게 여기서 조인을 시켰으니까
학번이 2000번하고 4000번인 거를 가지고 오라는 소리예요. 그죠? 학번이 2000번하고 4000번인 거를 가지고 오는데 과목 이름을 가지고 오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성적 테이블에서 학번이 2000번인 거하고 4000번인 거 찾아보면은 학번이 2000번인 거, 4000번인 거, 4000번인 거 여기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0하고 4000은 요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뭘 가지고 오래? 과목 이름을 가지고 오래요. 과목 이름이 DB지. 자, DB.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4000번에 DB. 그리고 여기 있는 운영체제. 운영체제.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이렇게. DB, 운영체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까 전에 요 쿼리문이 되는 거지, 요 쿼리문이. 만약에, 여기에 distinct라는 걸 붙였어요. distinct. distinct. 자, 이렇게 distinct를 붙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복된 거 빠지는 거지, 중복된 거 하나 빠져가지고 DB 운영체제만 나오는데 지금은 디스팅트 안 시켰잖아. 그러니까 DB 운영체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DB 운영체제 3번이 되는 거네. 3번. DB 운영체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 오케이? 안에 있는 거 먼저 뽑는 거야. 안에 있는 거 먼저 뽑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바깥에 있는 걸 뽑으면 되는 거라. 안에 있는 거 아까 안에서 2000하고 4000을 뽑았잖아. 그러면은 2000하고 4000을 가지고 여기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과목 이름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셀렉트 구조 한번 볼까요? 자, 셀렉트 구조. 자, 셀렉트는 기본적으로 셀렉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필드들,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오게 돼요. 전체 속성을 가지고 오게 되면 곱하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니까 from 해가지고 여기에 테이블명이 되는 거지. 테이블명이 이렇게 된다. 자, 얘가 기본 구조야. 자, 얘가 일단 기본 구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where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뭔가 중복적인 조건을 주고 싶어. 그럼 and. 자, 이런 것들. and라든지 그 안에서 or를 쓴다든지. where가 일단 나와야 돼요. where 다음에 and가 나오든 or가 나오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얘가 두 번째 확장 구조가 되는 거예요. 조건을 줄 수 있는. 자, 이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룹핑 시키고 싶어. 내가 집계함수를 내고 싶어.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합계를 구한다든지 그런 집계함수를 내고 싶을 때는 그룹 바이가 되는 거지.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어떤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자,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할 거야. 자, 그룹 바이를 했을 때 조건을 쓸 수가 있겠죠? 뭐 100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해빙이 들어가는 거야. 해빙 한 다음에 만약에 썸이 썸 곱하기에서 뭐 여기가 100 이상이다. 뭐 여기 뭐 국어 점수 이렇게 들어가. 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100 이상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핑 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그룹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건 뭐다? 오더 바이다. 오더 바이. 자, 오더 바이 해가지고 얘는 정렬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지고 왔으면은, 여기서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으면은 어떤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엔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ASC하고 DSC라는 게 있다. 그래서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정렬인 거고 DSC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렬이 된다. 자, 이 구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필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 쓰라고 나온단 말이라,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로킹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로킹 기법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로킹 기법이라고 하는 건 문장 구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어. 자, 화장실이 있을 때 이번에 화장실로 한번 비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실이 있어. 자, 이렇게 화장실이 있을 때 이제 여기가 출입구가 있겠지. 자, 출입구가 있고 여기 이제 변기들이 있는 거야. 자, 변기들이 이렇게 칸칸 이렇게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이쪽에도 있겠지. 자, 이쪽에도 변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로킹이라고 하는 거는 잠그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 자, 이 사람이 싹 들어갔어. 응? 이 사람이 싹 들어갔을 때 여기 현관문을 잠궈버렸어. 여기 현관문을 잠궈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로킹 단위가, 잠그는 단위가 큰 거죠. 잠그는 단위가 작은 게 아니라 잠그는 단위 자체가 큰 거잖아요. 화장실 문 전체를 잠궜으니까. 그러면은 로킹 단위가 클 때, 로킹이라는 단위가 클 때 병행성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오버헤드라는 게 있어. 오버헤드라는 게 있어.
자, 병행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거고,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실의 일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면은 여기를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겠지. 자, 이 사람이 들어가서 로킹 단위가 크게 여기를 잠궈버렸어. 그럼 여기 문을 잠궈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서 있겠지. 응? 그 나머지 것들은 못 들어가. 여기 문 잠궜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성은 어떻게 돼요? 병행성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거지. 병행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탱탱 놀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병행성은 낮아지게 된다. 자, 오버헤드라고 하는 거는 청소하면 그게 여기만 청소하면 돼. 여기만 문 잠그고 뭐 청소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행성 오버헤드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겠지. 일 처리가 낮아진단 말이야. 지금 여기 놀고 있어. 지금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얘는 오버헤드는 감소를 하겠죠. 하는 일은 줄어든단 말이야. 로킹 단위를 크게 해버리면. 자, 반대로 로킹이라는 거를 작게 했어요. 작게. 자, 작게 했다라는 거는 요 놈이 이렇게 들어갔어. 여기를 쓰고 있어. 그럼 여기만 잠근 거야. 오케이? 자, 요 놈이 들어왔어. 그럼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여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잠궜어. 그럼 로킹 단위를 작게 한 거죠? 작게 했을 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어요. 그죠? 병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증가를 하는 거지. 이 사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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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들어가면 개판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행성은 올라가는 거지. 근데 반대로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청소해야 될 거 아니라, 한번 이렇게 쓰고 나오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다 청소해야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오버헤드는 증가를 하겠지. 일 처리는 늘어나는 거라. 이 화장실 입장에서 봤을 때 일 처리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작게 했을 때, 로킹 단위를 작게 했을 때는 이런 병행성이라는 거는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건 올라가게 되는데 하는 일은 많아지는 거죠. 오버헤드는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이해를. 오케이? 자, 로킹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크기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뭐 테이블 단위로 하든 뭐 컬럼 단위로 하든 뭐 이렇게. 자,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자,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병행성 수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작게 변기마다 쓰는 거야. 변기마다 그 락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병행성은 높아지는 거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병행성 로킹 단위를 작게 하면 아까 전에 여기 로킹 단위를 작게 했더니 어떻게 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로킹 단위를 작게 하면 어떻게 된다?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병행성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지. 자, 데이터베이스도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다. 화장실 문 잠글 수 있는 거예요. 자, 로킹 단위가 커지면 로크 수가 작아 로킹 오버헤드가 감소한다. 로킹 단위가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 일이 없어졌잖아. 그쵸? 데이터베이스 그냥 화장실 문 잠그고 들어간 거예요. 변기 문 잠근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오버헤드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이해를 일단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뭐 외우든 말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외우면은 문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 X1에게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검색 연산을 회수하는 명령이래요. 그러면은 검색 연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죠? 셀렉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권한을 회수한다라고 했으니까 권한을 회수하는 명령은 리보크가 되는 거지. 자, 어디서부터? 프롬 유저명이에요. 그래서 그랜트 하나밖에 없네? 그럼 4번이 답이네. 4번이 답이에요. 그래, 리보크. 큰일 날 뻔해. 리보크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리보크, 권한을 회수한다. 그랜트는 권한을 주는 거고. 큰일 날 뻔했어. 자, 리보크 하는데 무슨 연산? 검색 연산이래요. 그래서 셀렉트라는 연산을 회수한다. 어떤 테이블로부터? 디파트먼트 테이블로부터 온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 뺏어? 프롬한테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롬. 어디로부터 뺏어야 되니까 X1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뺏어야 된다라고 실기에서는 쓰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실 수도. 오케이? 리보크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회수하는 명령이고, 어떤 연산, 셀렉트라는 연산을 회수를 할 건데, 어떤 테이블로부터, 온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로부터, 그리고 프롬 X1이라는 사용자에게서. 오케이? 자, 그랜트라고 하는 거. 그랜트도 보면 얘는 권한을 주는 명령이고, 셀렉트라는 권한을 줄 거야. 온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다가 셀렉트 권한을 주는데 얘는 프롬이 아니라 투가 되는 거죠. 투.
2x1한테 준다. 이렇게 프롬이라는 거하고 2라는 거 이거 가로치고 나오면 아주 그냥 기똥찬 문제가 되는 거지. 13번의 정답은 3번이다. 딜리트 이런 거 없어요. 리무브 이런 것도. 이건 뭐 행삭제할 때 쓰는 거고.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뷰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테이블로부터, 물리적인 이렇게 테이블로부터 뭔가 가상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잖아. 가상의 테이블. 그래서 요것들, 가상의 테이블을 뷰라고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스키마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외부 스키마. 그래서 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테이블이 없어졌어. 이렇게 두 개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얘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얘도 없어지겠지.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얘는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요 요소가 없어지게 되면은 가상의 테이블도 없어지게 되는 거다. 자, 이런 게 뷰이다. 자, 뷰 위에 또 다른 뷰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림자 위에 그림자를 또 만들 수 있어요. 뷰 만들고 또 뷰를 만들 수 있어. 그 뷰를 이용해서 또 만들 수 있어. 뷰는 계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자, 뷰에 대한 조작에서 삽입, 갱신, 삭제 연산은 제약이 따라요. 늘 수는 있어요. 늘 수는 있는데 제약이 있어요. 얘도 맞는 거고 외워두세요. 이거는. 자, 뷰의 정의는 기본 테이블과 같이 알터문을 이용해서 변경한다 라고 했는데 얘는 변경을 못한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인가? 뷰 같은 경우에는 create. 자, 요걸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삭제만 할 수 있어요. create하고 드롭만 쓸 수 있어요. 드롭만. 알터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알터는 쓸 수가 없다. 뷰 같은 경우에는. 자,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 제거되면 뷰도 자동적으로 제거된다. 얘는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테이블, 이런 기본 테이블이 제거가 되면은 가상의 테이블도 같이 삭제가 되는 거라.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할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될 거는 데이터의 구조라든지 그 데이터의 연산이라든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데이터의 구조 그리고 연산, 제약 조건 요거 세 가지이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 출력 구조는 아니에요. 연산 그리고 제약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될 요소이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안에 구조, 이 회원들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그려야 되는 거고 이 회원들이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약 조건, 어떤 사람만 검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제약 조건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죠. 출력 구조는 아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제3정규형에서 보이스코드 정규형으로 정규화하기 위한 작업은 정규형 나왔어. 정규형 왜 안 나오나 했어. 아까 살짝 맛배기로 나오긴 했는데 정규화 과정 무조건 나오는 거죠. 자, 처음에 1NF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NF 2차 정규화 그 다음에 3차 정규화 그 다음에 보이스코드 노말 보이스코드 정규화 그 다음에 4차 정규화 그 다음에 5차 정규화. 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3차 정규화까지만 수행을 해요. 뭐 다치 종속이니 조인 종속이니 이거 하질 않아. 아예 하질 않아. 난 여태까지 이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19년 동안. 그러니까 안 해.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훌륭한 DBA가 됐어.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진 않는다. 자, 어쨌든 자, 비정규 릴레이션에서 1차 정규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 원자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메인이 원자값이 돼야 된다. 제가 매번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는 제가 계속 해가지고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는 외워야 되니까 나오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고 2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정규형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돼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자, 3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CNF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자, 그리고 4차 정규화는 다치 종속, 그리고 5차 정규화는 조인 종속.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도부, 이결, 다조. 그래서 두부, 이걸, 다조. 두부, 이걸, 다조.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도메인이 원자값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테이블, 하나의 컬럼에 취미라는 컬럼에 여기에 여러 개가 올 수 없다라는 거지. 뭐 축구도 있고 등산도 있고 야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올 수 없고 이것들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도메인이 원자값인 거고 부분함수적 종속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키가 있을 때
요거를 기본 키로 이렇게 두 개를 묶었어요. 자,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알 수 있어. 그럼 얘는 완전함수 종속이니까 괜찮아. 근데 여기에 있는 다른 항목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얘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고 요 놈하고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주게 된다.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x가 y를 알고 y가 z를 알면 그럼 x가 z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하고 y 자르고 y하고 z 자르고 이렇게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 함수 종속으로 만들어야 된다. 나머지는 그냥 외우세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 제거하고 다치 종속 제거하고 조인 종속 제거하고 이렇게 그냥 그거 암기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조인 종속이 뭐냐 이딴 거 안 나와. 자, 어쨌든 3정규형에서 보이스코드 정규형으로 정규화하기 위한 작업은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을 분해한다. 이건 뭐 1정규형이겠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2정규형이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3정규형이지. 자,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얘가 BCNF가 되는 거죠. BCNF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A1, A2, A3 세 개의 속성을 갖는 한 릴레이션에서 A1의 도메인 값은 3개, A2의 도메인 값은 2개, A3의 도메인 값은 4개를 갖는다. 이 릴레이션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튜플의 최대수는 얘는 너 곱하기 할 줄 아니? 이런 문제예요. 자, A1이라는 그리고 A2라는 그리고 A3라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여기 도메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나 2나 3이나 이런 것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 A2에는 여기는 1이나 2나 들어갈 수 있어요. 자, A3에는 1이나 2나 3이나 4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1일 때 1, 1,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 1,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 1,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 1, 4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 2, 1이 될 수 있고 1, 2, 2가 될 수 있고 1, 2, 3이 될 수 있고 1, 2, 4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하면 돼. 3 곱하기 2 하면 6이 되는 거고 6 곱하기 4 하면은 24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24개의 그런 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 24개가 되는 거예요. 너 곱하기 할 줄 아니? 이런 문제였어요. 곱하기는 우리 국민학교 때 나 국민학교 나왔지. 국민학교 때 배웠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자, 18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헷갈려요. 자, 저장 레코드 양식을 설계한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지 뭐 글자인지 숫자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이런 저장 레코드의 양식을 설계하는 거는 물리 설계에서 하는 거죠. 자, 레코드의 집중의 분석 및 설계.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얼만큼 들어갈지 뭐 CRUD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접근 경로의 설계. 뭐 파티션을 나눈다든지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 경로를 설계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저장이 돼 있어야지 하는 거니까 얘 세 개는 맞는데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한다라고 했어요. 목표 DBMS, 여기서 말하는 목표 DBMS라고 하는 거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이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냐, 망형 데이터베이스이냐, 아니면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냐 이런 목표 DBMS를 말하는 거예요. 목표 DBMS 맞는 설계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설계에서 하는 거예요. 논리적 설계에서. 오케이? 얘가 계층형으로 만들지, 뭐 관계형으로 만들지 이런 것들은 얘는 논리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다고. 논리 설계 단계에서. 그럼 물리 설계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은 목표 DBMS가 아니라 특정 DBMS, 특정 DBMS. 오라클이냐, MySQL이냐, 사이베이스냐, 인포믹스냐 이런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하는 게 그 물리 설계에서 하는 거예요. 얘는 논리 설계에서 하게 된다.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한 릴레이션 스키마가 4개의 속성, 2개의 후보키 그리고 그 스키마의 대응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7개의 튜플을 갖는다면 그 릴레이션의 차수는 했어요. 자, 한 릴레이션에서 한 릴레이션 스키마가 그 한 테이블이 이렇게 한 테이블이 있으면은 거기에 4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대. 이렇게 해서 A라는 컬럼하고 B라는 컬럼하고 C라는 컬럼하고 D라는 컬럼 4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2개의 후보키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뭐 2개가 후보키가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인스턴스가 7개를 가지고 있대요. 7개의 튜플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거기서 차수를 구하래. 차수가 뭐예요?
컬럼의 숫자잖아. 컬럼의 숫자. 컬럼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그럼 몇이에요? 4지. 컬럼의 숫자는 4가 되는 거라. 카디널리티는 7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 4가 되는 거라. 맞춰야 돼, 이런 거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기본적인 OLAP 연산이 아닌 것은 얘는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OLAP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때 쓰는 거, 그런 것들을 함수로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고 OLAP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거 외워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고, 한번 보면, OLAP라고 하는 거는 최종 사용자가 직접 다차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요약 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 근데 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뭔가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출하는 거, 그걸 보고 OLA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함수 이런 것들을 쓰는 거다. 그래서 롤업이라든지 드릴다운, 피보팅, 슬라이싱, 다이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통계적인 자료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OLAP 연산. 이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 보기 전에만 잠깐 외우시면 되고 뭐 실제로 쓰진 않으니까 시험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쪽 20문제들을 한번 다 풀어봤어요. 나오는 거 똑같이 나오는 거죠. 정규화 나오는 거고, 트랜잭션 특징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그 로킹 단위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셀렉트 구문 나오는 거고.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그랜트하고 리보크 많이 나왔어요. 그랜트하고 리보크 같은 경우에는 실기까지도 잘 나와요. 진짜 뭐 투하고 프롬 이런 것들 가로치고 내놓으면은 야 그냥 저 문제가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인서트 인투라는 거, 그리고 업데이트 셋이라는 거, 딜리트 프롬이라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인서트 인투 밸류주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구조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셀렉트의 구조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셀렉트 프롬, 웨어, 엔드, 그룹 바이, 해빙, 오더 바이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